혹시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나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쩌면 주식 투자를 소수의 전문가나 젊은이들만 하는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위험한 도박처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이제는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으니까요. 주식시장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명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알지 못해서 생기는 막연한 오해나 불확실성 때문에 귀중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치거나 자칫 잘못된 정보로 손실을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식시장의 문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함께 열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스마트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지금 시니어들에게 주식 지식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저금리 기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통장에 넣어둔 돈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삼짓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식시장은 더 이상 일부 부유층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주식시장의 소식을 접하고 직접 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죠. 물론 주식 투자가 항상 장밋빛 결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기대 이상의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열매를 맺듯이 시간을 들여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귀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요로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발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현명한 노후 자산관리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야겠죠. 마치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복잡해 보이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방향을 확신 있게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문을 짚고 친절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식은 한 기업의 자본을 여러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 조각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마치 맛있는 빵집에 투자해서 그 빵집의 작은 지분을 가지고 빵집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수익도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공개, IPO, 상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팔겠다고 나서는 것을 기업 공개, 즉 IPO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문을 연 식당이 저희는 이런 음식을 팔고 싶으니 함께 이 식당의 주인이 되어 보실 분 계신가요?
하고 처음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사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공개된 주식이 증권거래소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정식으로 등록되는 과정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식당이 유명한 맛집거리, 즉 시장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누구나 와서 음식을 맛보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장된 회사만이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배당이라는 용어를 알아볼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빵집의 작은 주인이 되었다면 빵집이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회사가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도 한답니다. 마치 월세처럼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으로 액면 분할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한 주식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사기 어려울 때 주식의 액면가, 주식 발행 시 정해지는 한 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장에만 원짜리 지폐를 1,000원짜리 지폐 10장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소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은 무엇일까요? 시가총액은 현재 상장된 한 회사의 전체 주식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당 가격의 총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마치 어떤 가게의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게가 가진 모든 자산과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매기는 총액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기업의 가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셈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뉴스나 경제기사를 읽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하나하나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실제 주식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거래 방식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식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행위는 바로 매수와 매도입니다. 매수는 말 그대로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매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구매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이익을 보고 팔 때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호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호가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거나 팔고 싶다고 제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마치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나는 이 그림을 100만 원에 사겠다, 나는 120만 원에 팔겠다 하고 각자의 희망 가격을 부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팔려는 사람의 매도 호가와 가장 비싼 가격에 사려는 사람의 매수 호가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죠. 이 호가들이 모여 현재 주식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변동이 심할 수 있지만 무한정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상한가, 그리고 내릴 수 있는 최저 가격을 하한가라고 부르죠. 이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시장에 지나친 과열이나 급락을 막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조절하여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러한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사고 팔린 주식의 총량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가게의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해당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면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덜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 매매를 직접 해보려면 가장 먼저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용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시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고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눌러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주문할 때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게 되죠.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인데요. 누가 좋다고 하더라, 옆집 철수 아빠가 돈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남의 말에 덜컥 투자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절벽을 걷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곳이지 단순한 소문에 의지하는 도박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치 항해사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지 않듯 투자에도 자신만의 명확한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